20, 30년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치약 하나 짜는 걸로도 싸우는데, 그죠? 집에서 쳐놀고 있으면서 지가 돈도 안 벌어보는데 그렇게 밥만 쭉 내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살아야 돼. 대표님, 네. 정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진짜 저는 상담하면서 혹은 제 메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벼르고 있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옆에서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도 아니야 맞을 거야 라고 하는데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볼 때는 이미 늦어버리거든요. 그거를 알기 전에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만 잘 캐치해도 여러분은 똥은 안 먹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입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은 솔직히 이쁘게 조작해서 할 수 있잖아. 그지? 특히 여자들은 어때? 아 됐어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하다가도 남자 앞에서는 어때요? 남전이 맞아요. 아니에요. 연기하면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말투들 그 사람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한테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을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으러 갔어. 이거 옛날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불러요? 사장님? 사장님 또는 저는 이모님 여기요 이러거든요. 어떤 분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 어이 여기야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 아줌마 식당에서 가서 보면 그럴 때 그 말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죠. 아닌 거죠. 어디를 갔을 때 서비스직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계약서상에 무언가를 이용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갑의 위치에 섰을 때 을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돈이 없을 때보다요. 돈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아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만 번지르한 사람 있잖아. 그래 오빠가 그거 해줄게. 그때 되면 내가 언제? 잊어먹었다 미안해. 핑계 대는 사람. 그냥 오히려 미안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5만 가지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래야 결혼 생활에서도 약속을 지키겠죠. 너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한 방울이 뭐야? 한 바가지 계속 묻히게 하는 걸. 이렇게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서 막 이렇게 온갖 말로 꼬시는 남자들 있잖아. 결혼하려고 막 오빠가 강남 아파트 하나 사줄게. 뭐 진짜 해줄 사람들은 말도 안 해. 조용히 해주지. 말만 번지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변인들의 성향을 봐야 돼요. 제 주변 지인에는요. 결혼을 하려고요. 이 남자의 지인을 만나는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 그 주변의 회사 사람들까지도 만났어요. 회사 사람까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저희 신랑 회사 동기 모임에 제가 갔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뭐 대화 들어보면 알잖아. 또 주변의 친구들, 유흥을 좋아하거나 뭐 도박을 좋아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면 어때? 거기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줄건전하고 못마땅한 친구들을 만나는데 저런 친구들을 어디에서 만났을까? 왜 저런 애들하고 어울릴까? 그 근본적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도 그런 데를 많이 갔으니까 걔네들하고 어울릴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 그런 특색 있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선을 긋는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인 것 같아.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잖아. 20년, 30년을. 그럼 그 영향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의 엄마, 아빠는 어떤지 그리고 그 집안의 동생, 누나, 언니는 어떤지에 대해서 또 꼼꼼히 봐야 돼. 본인의 앞날의 결혼 생활을 미래를 그려본다면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100%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의 비전입니다. 완벽한 성취를 이미 이뤄놓은 사람도 물론 좋은 사람이지만 그 완성에 가까워지려고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뭔가 성취해본 사람, 본인의 힘으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인성 가치관 다 괜찮은 것도 충분히 좋은 건데 여기다가 그럼 저는 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뭔가 나의 미래를 걸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건데 나는 너무나 막 뭔가를 이루고 싶고 비전 있고 계획 있게 세우고 싶은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진짜 이런 것 때문에도 이혼을 많이 해요.
성향 때문에도. 성격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남자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오빠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오빠 아이는 낳아서 어떡할 거야? 아, 지가 크는 거야.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못 살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래도 그거 못 살아요. 왜냐면 친한 언니의 언니 중에 진짜 시집을 잘 갔는데 돈 많은 남자야. 주식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남자인데 집에서 진짜 살이 결혼하고 30kg가 찐 거예요,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도 돈이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그 와이프는 막 어디 가서 막 노력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미쳐버리는 거야. 못 살았어요, 결국에는. 아 진짜요? 예, 돈이 아무리 많아. 날씬했던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그 70kg였던 남편이 100kg가 돼가지고 앉아서 맨날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봐. 오빠 애 좀 봐줘. 네가 봐. 결혼 생활이 아니라 신고 생활. 식모 생활이지.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자기 관리는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성한테 잘 보이 이런 걸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너무 사치는 심하지 않은지, 돈 관리, 저축은 얼마 하고 있는지, 취미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취미가 너무 다르면 또 여기서 오는 불화감도 많아요. 그래서 취미는 나는 엄청 집에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바깥에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면 그것도 또 안 맞아.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갈 건지,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깊게 좀 알아보고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언제 다 봐요? 그런 걸 대신해 주는 게 누구예요? 나 아니야, 나. 결혼정보회사 찾아오세요. 네 번째입니다. 연애관입니다. 연애는 현재랑 과거를 나눠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말을 하죠. 과거를 알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과거를 어느 정도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뭐 이 사람과 뽀뽀를 얼마 했는지, 데이트를 얼마 했는지, 그 여자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거 말고 이 사람과 헤어짐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좀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바람을 펴서 헤어졌는지, 환승 이별을 해서 나한테 왔는지, 뭐 이런 이별 방식, 얘가 잠수 이별을 했는지, 전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별을 했는지, 그런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이고 내 앞에 그 이별 방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 꼭 바람핀 사람이 나랑 바람을 펴서 결혼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잖아. 드라마에서도 꼭 그러죠. 환승 연애하면 또 환승 연애 또 하듯이 과거의 이별의 원인이 내 이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 한 번 배신하는데 두 번 배신 못할까? 그럴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애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의 A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냥 만나다 보면 좋을 수만 없잖아. 싸울 때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잘못을 몰아가는지, 정확하게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지, 아니면 잠수를 타는지, 뭐 그런 태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왜요? 그 태도가 결혼해서는 안 나올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집 나가버리고 사과는 하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 결혼하고도 똑같이 되나? 당연하죠. 과거 연애만큼 현재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 미래를 대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싸우고 난 뒤에 어떻게 푸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5번째, 역지사지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렇지. 상대방의 마음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배려온 거죠, 배려. 상대방을 생각해 본다는 것. 20, 30년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치약 하나 짜는 걸로도 싸우는데, 그죠? 타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살아야 돼.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와이프는 이제 아이를 볼 수 있잖아, 집에서. 근데 서로 이제 힘든데 싸우면서도 남편 입장에서 역지사지가 되시는 분은 아, 우리 와이프가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아내가 해주니까 내가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역으로 집에서 쳐놀고 있으면서 지가 돈도 안 벌어보는데 그렇게 밥만 축내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그래, 우리 오빠가 돈 벌려고 내 애기랑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 오빠한테 짜증내지 말고 오늘 저녁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분은 내 커리어 포기했지. 돈도 1만 원도 못 벌면서 내가 애 봐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지랑 결혼해준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XX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한 끗 차이잖아, 그죠? 이게 역지사지가 무조건 돼야 되는 분하고 결혼은 해야 돼요. 기브앤테이크잖아. 부모 자식 간에도 기브앤테이크잖아. 부모한테 안 받으면 어떻게 안 가잖아. 근데 남과 남이 만났어. 그럼 당연히 기브앤테이크가 돼야겠죠. 이거는 당연한 인간 논리입니다. 받기만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먼저 줘, 그냥. 대표님 결혼이 너무 빡센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다 혼자 알아보고 어떻게 결혼해요? 그러면 결혼이 힘들지 이렇게 쉬울 줄 알았어요? 잘하기 위해서는요, 남들보다 배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피디님 그 가방 하나 살 때 백화점 갔다가 인터넷 갔다가 한 일주일, 아니 뭐야, 한 달도 고민하면서 왜 남은 60년을 살 남자를 찾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미친 듯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상대도 본인을 보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미혼 남녀들은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다 힘들어해. 다만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할 뿐이고 그냥 난 자연스럽게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어때요? 좋은 사람도 나한테 오는 거예요. 대표님, 네. 회원분들께서 결혼하고도 연락이 많이 오시나요? 그럼요.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니까 뭐 때로는 남편 흉을 보기도 하고 와이프 흉을 보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을 보면은 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표할 만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많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기 패턴의 삶의 방식을 굉장히 잘 유지하는 사람들. 아, 가는 방향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도 회사, 집, 운동 일정 패턴이 있잖아. 이거를 결혼해서도 무너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야. 그럼 그런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일정들이 뻔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연애할 때는 진짜 재미없을 수 있어요. 생활이 매일 똑같으니까. 하지만 결혼하기엔 너무 퍼펙트한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들이. 성실하니까. 저는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너무 뭐 잘해주고 하는데 결혼해서 널브러져 있는 남자. 주말에는 막 누워가지고 뭐 어디 가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이러면은 이제 나는 나가고 싶은데 이런 게 안 맞는 거지. 근데 이제 딱 자기 계획성, 자기 패턴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 하면서도 그거를 딱딱딱 맞춰서 해요. 주말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와서 뭐 아침 식사는 자기가 준비하고 뭐 어디 나들이를 가서 이런 계획적인 남자. 이런 남자들이 결혼 생활도 잘하고 여자들의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막상 싫어하지 않을까요? 연애할 땐 피곤할 수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감정적으로 갑자기 욱해서 야 어디 가자 이런 형보다는 좀 계획적인 남자가 좀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지만 결혼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남자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진국 같은 남자를 알아보는 안목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혹시 알아볼 수 있는 비법이란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연애할 때 뭐든지 계획적으로 준비해오는 남자들 있잖아. 뭐 데이트를 할 때도 어디 가고 싶어 물어본 다음에 데이트 계획을 짜온다거나 이런 남자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결혼 전에 나는 결혼을 해서 했을 때 어떤 삶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 그런 남자들. 그리고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남자들 있죠. 뭐 주말에도 너무 피곤할 수 있어. 근데 자기 생활을 잘 즐기고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하물며 60대, 70대까지 인생 계획을 짜놓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남자들은 그런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획적인 남자가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결혼해서 살기에는? 대표님은 계획적인 남자가 좋다 하셨잖아요. 이제 여행을 가는데 막 9시에는 어디 가고 10시에는 어디 가고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연애할 때는 막 짜증날 것 같아.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살다 보니 남자 보는 눈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는 계획적인 남자가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왜냐면 변수가 없고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진 다른 남자분들도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확실하게 된 남자입니다. 부모한테 효도를 하거나 뭐 효자일 수는 있어. 그치만 부모님하고 확실하게 독립이 돼서 결혼해서는 내 생활은 내 생활, 부모님 생활은 부모님 생활을 확실하게 하는 남자죠. 이런 분들은 대체로 대리 효도를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부모님들 사이도 또 되게 굉장히 좋아. 부모님들 사이가 좋아서 자식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들끼리 여행 다니고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야 나는 내 생활 할게 너는 네 생활해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죠. 그리고 고부 갈등이 있을 때도 왜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해서 표현에 서툴러서 오해를 사기 십상인데 내 와이프가 들었을 때 기분 상할 말은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안 듣는 게 낫잖아 차라리. 엄마한테도 마찬가지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잘하는 남자들이 많진 않지만 이런 남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마마보이랑은 좀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마마보이랑은. 자기주도적인 거죠. 세 번째는 내 아내가 무조건 영순이인 남자입니다. 영순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이를 낳다 보면 아이한테 초점이 맞춰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보다는 아이한테도 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런 남자들의 특징은 내 와이프가 먼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도 아이가 내 와이프에게 버릇없이 굴면 그걸 절대 못 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 편에 서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식한테도 엄마가 먼저라는 엄마가 우선순위라는 거를 심어주는 거지. 또 이런 사람들이 낳은 또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온 자식들이 부모님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진짜
진짜 공부 다 시키고 정말 다 쏟아부은 자식은 효도 안 하는데 오히려 맞고 자라고 그냥 키운 자식들이 오히려 효도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와이프를 먼저 위해줘야 자식들도 엄마를 귀한 줄 알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 이전에 나의 여자라고 생각해주는 거.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나를 누구 엄마로 칭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온전히 나 자신으로 여자로 봐주는 남자.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남자를 연애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다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넌 아냐?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난 전문가라도 모르겠다. 근데 대부분 이런 애들은 엄마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냐? 자기 아빠가 엄마를 엄청 끔찍하게 여긴다거나? 그 남자의 부모님이 즉 아빠가 그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보고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을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아,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학습이 되니까. 그렇죠. 학습이 되니까. 정확하게 딱 집어낼 순 없지만 한 요 정도면은 부모님 정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결혼 생활을 잘할 것 같은 남자들의 특징이 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예요? 3가지. 이 3가지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기준은 좀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기준은 꼭 참고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3가지 기준을 다 갖추고 있는 남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